XSFM입니다. PODERA 할리스에도 이디야에도 갈 필요가 없다.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즐기는 스틱 커피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부터 달콤한 믹스 커피까지. 엑세스몰 안의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심층 기아 타이거즈 팬만 이해할 수 있는 야구 사연 하나. 야구요? 왜냐하면 경사가 많았던 애이기 때문에. 예. 광주의 야구 팬들에게. 익명이에요. 숨겨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는 광주의 자랑 중 하나인 타이거즈 팬입니다. 광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해린이였어요. 국민학교 소풍 사진을 보면 옛날 호랑이 로고가 달린 바람막이 잠바를 자랑스럽게 입고 있답니다. 굉장히 개부러운 아이템이었죠. 오우. 우리 동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 야구 잠바가 나름 아이템이었지 않습니까? 제 초등학교 시절 정도면. 네. 근데 저는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 잠바가 많았어요. 아, 부천에도? 예, 우리 이제 인천 부천이 묶여가니까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가끔 이제 전학 온 애들 보면 진짜 혜태 타이거즈 잠바가 있어요. MBC 청룡과 혜태 타이거즈 잠바는 포스가 다릅니다. 산미의 그 쭈글쭈글한 패배감과 다르게 쭈글쭈글한 패배감. 네, 진짜 산미 그 잠바 봤어요? 그 마크가 약간 알아요. 그 원더우먼 같은 거잖아요. 저는 야구를 산미 슈퍼스타즈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혜태 타이거즈 잠바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부러운 아이템인 거죠. 왜냐하면 혜태는 정말 올해 기아가 우승했습니다만 기아가 게다가 그 기아의 작년에 그 슬로건이 압도하라였는데 혜태 타이거즈는 그냥 역사 전체를 압도하는 팀이에요. 압도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구단이죠. 네, 정말. 작년에 압도 안 해. 그거 압도도 아닙니다. 네. 저는 어릴 때 93년, 92년 이때 저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나이 규정상 야구팀의 어린이 팬클럽을 돈 내고 공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였어요. 네. 근데 그 전년도에 롯데가 우승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자이언츠 자켓을 입은 애들이 있었어요. 부러웠어요. 저는 청보 태평양을 응원했지만 네. 그게 부러워서 아버지한테 한번 부탁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리젝트 났어요. 네. 그걸 아버지가 받아줬으면 제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아니 끝이라니 지금 여기 롯팬이 얼마가 있는데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잠바는 지금도 부러운 게 네. 롯데의 마지막 우승 잠바잖아요. 유니크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하지만 그때 됐다면 와 박종태 멋있다. 야 그때 만약에 롯데 팬이 됐다면 아유 상상하기. 올해 우승도 하고 김도영 선수가 기록도 많이 세우고 행복한 한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싶은 일들이 터져요. 예전에 기아 윤모 선수가 일베 용어를 써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됐네요 그것도. 네, 오래됐죠. 사과문이라고 페북에 친구 공개로 올려서 팬들의 분노가 더 커졌고 거기 좋아요를 누른 신인급 선수도 같이 욕먹었고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냐면 페북에 썼다는 겁니다. 그죠. 일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유행하는 용어를 쓴 것뿐이라는 사과문을 다시 올리고 징계를 받았어요. 한 몇 달 정도 출장 정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야구계 내에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타이거즈니까 그나마 가능한 일이다. 다른 팀에서는 이런 거 징계도 못한다. 그쵸. 라는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일베 이슈와 상관없이 당장 방출해도 되는 성적표라는 비아냥도 많았지만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찌저찌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은퇴했다고 했던 듯한데 그냥 은퇴한 게 아니고 점 찍고 괄호 열고 개명하고 괄호 닫고 돌아와 2군 코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그 윤모 코치가 마무리 캠프 명단에 올랐고 윤혜진이 윤한주라고 이게 쓰실 거면 왜 모 선수를 아직 있었어? 하는 상태가 됩니다. 뭔 능력이 있다고 마무리 캠프를 가고 1군에 올라오네 만에 하는 거야? 우승 감독이 작년 우승 네. 재계약하고 본인 사단을 꾸린다고 하자마자 능력도 증명된 바 없는 코치부터 불러올린다. 코치 능력은 있다던데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이 있었으면 타팀에서 왜 오퍼도 없었나. 타팀을 한 번을 못 가보고 기아 2군에만 있었는데 팬들 사이에서 파동이 일었는데 취재하러 간 기자들에게 함구령이 내렸다고만 했다더군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멀쩡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남 광주 지역의 이제 주요 일간지들의 기자들이 이제 타이거즈 담당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예. 아니에요. 이 언론인들은 타이거즈 구단에 이런 일이 있으면 못 참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구단 홍보팀에서 되게 열심히 설득해요. 애들인데 막 이러면서. 네.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점점 더 그냥 못 나갈 거예요. 못 넘어갈 거예요. 타이거즈는 특히 이제 호남권에서는 단순한 야구 구단이 아니죠. 저는 그걸 예전에 느꼈던 게 2004년이었나요? 그 제가 광주 비엔나를 이렇게 매번 가잖아요. 그때 해태 타이거즈와 광주라는 특별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의도는 저거였죠. 80년 광주라는 시절과 해태 타이거즈라는 것이 어떻게 엮여 있는가를 이제 쭉 추적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면 이 타이거즈라는 팀에 대한 열광이 단순히 우리가 스포츠에서 그냥 기쁨의 열광만이 아니라 삶의 슬픔과 기쁨을 좀 같이 하는 구단으로서의 의미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 되게 깊게 깨달은 바가 있었거든요. 야구 팬들 다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우승하는 그 순간에 그 MBC의 한명재 부장님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을 야구로 극복한 도시 이런 코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마무리 캠프 기간 유튜브에는 얼굴이 안 보였고요. 그래서 설마 하던 차에 어제 1군 코치 명단이 떴습니다. 그 1배 2력 코치가 1군까지 올라왔군요. 이 과정에서 저는 감독이 전두하는 프로야구를 출범시킨 사람이니까 존경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와우. 애초에 프로야구를 왜 출범시키게 됐는데 광주 팬들이 왜 야구에 열정적이 됐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나. 우승했다고 카퍼레이드를 한 금남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가. 아니 사과도 제대로 한 적 없는데 시간이 지났으니 땡인가 하다못해 한국사 시험이라도 봤다는 퍼포먼스라도 하든가 묘역 참배라도 하든가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땐 어려서 그랬다 핑계라도 대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겠지 하게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또 알게 된 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티켓팅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팬의 이메일에 온라인 티켓팅을 못할 정도면 장애가 있는 거니까 장애인석을 이용하라며 회신이 온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구단에서. 야, 이거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가 느껴지네요. 팬들 사이에서 말이 나와도 공식 사과는 물론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모를 구단 직원도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도 일베적 정신에 푹 젖어 둥글게 중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런 정신인 구단이니까 응원단도 안 보내는 5월 18일에 플레이어 데이 기획을 했었겠구나. 저런 마인드의 구단과 일베를 안 해도 일베 용어는 자연스러운 코치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전두환을 샤웃아웃하는 감독과 환장의 콜라보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들이 이제는 정말 많다는 거예요. 네. 우승 직후에 이렇게까지 정 떨어지게 하는 것도 재주다 싶습니다. 이 와중에 입에 못 담을 용어로 무지성 욕을 하거나 광주가 뭔데 입막음을 하냐 광주 출신 아니라고 감독 코치 선수 억까하는 거다 등등 말 없는 어그로들까지 한몫들 하시고요. 그런 게시판은 안 보셔야 되고요. 팬질이 피곤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힘든 요즘 왜 덕질마저 이런 건지 이런 사연이었고 사실 평소에는 그냥 뭐 불평불만이니까 소개할까 말까 하는데 이 분의 이 사연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시즌부터의 프로야구에서 보게 될 장면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집회에서 나중에라는 말을 이제 못하게 됐다고. 왜? 그들이 엄청나게 큰 우군이고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차별하고 싶어도 말도 안 꺼내기로 결의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커졌는데 사실은 기성세대와 기성미디어가 모르고 있던 거예요. V리그 남녀 모두 KBL, WKBL, KBO 모두 주된 고객층은 이런 문제를 싫어할 사람들입니다. 네. 지갑을 가장 크게 여는 고객들은 이런 문제를 싫어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응답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이거즈에서 이랬다니까 저는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가 좀 재밌는 게 몇 년 전에 별명이 일베 여신이던 모델 하시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분의 신랑이 기아 타이거즈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팀 선수였어요. 예. 이분이 이제 공개적인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게 조금 유명했었는데 이 사람이 기아에 간 문제에 대해서 큰 잡음이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이 문제가 터졌을 때랑 비슷한 시기거든요. 네. 그 시기에만 해도
이런 감수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시장이. 근데 그리고 7, 8년 지났잖아요. 이제 9년 돼갑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다니까요. 네. 이제 이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일단 12월에 그리고 4월이 되면 고객으로서 소비자로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시할 거예요. 그럼 팀들과 그 구단과 리그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제 분야의 스포츠가 하나 생각나네요. 과연 이 스포츠는 롤? 어떻게 될 것인가. 롤. 네, 이쪽 판의 미래도 좀 여러모로 생각해볼 롤이 것들이 많죠. 진짜 걱정되는 게 네. 그 우리의 대마왕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는 모든 면에서 완성되어 있잖아요. 정말 신이죠. 20대 인간 주제에 모든 면에서 완성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게임만 하는 선수들에게 그 정도 소양을 바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개차반만 아니면 다행인 정도거든요. 네.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팬들은 심지어 그 해외에서는 주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많이 이제 네. 오프라인에서 흥행몰이 하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워치 팬들도 주로 이런 일배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극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비자들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부딪힐 거예요, 2025년부터. 다행히 이제 페이커라는 존재가 정말 빛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꽤 잘 버티고 있었고 그동안의 세월을 아마... 그러다가 어쩌다가 대마왕이 뭐 실수하죠? 네. 그럼 다들 정치 성향 문제 삼고 그래요. 아, 그렇죠. 못된 놈들이. 예. 앞으로가 걱정이긴 해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걱정이라고만 말하는 것 좀 어폐가 있는 게 여기까지 끌어올린 팬들의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엔 그런 말도 못했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배현진을 부르짖시고 한다고. 두산이 미친. 이제 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적 때문에 트럭 시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걸 구단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곧 나올 겁니다. 예, 제가 리더는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리더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화낼 준비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사연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